안녕하세요, 안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 이 글은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담았어요. 맨 처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폰트인데요. 그리고 폰트에 앞서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디자인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저작권에 관한 거예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꼭 들으세요. 무료 폰트, 유료 폰트가 있는데 무료 폰트라고 해도 이게 전부 다 무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폰트의 범위를 잘 알아보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폰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구글 노트 산스 체, 지금 이 디자인 구글 노트 산스 체랑 그리고 나는 고딕 이런 것들이 있고, 유료 폰트 같은 경우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퀄리티 면으로 따지면 유료 폰트들이 퀄리티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구글 노트 산스체 같은 경우는 깔끔하면서 무료인데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내가 어떤 무료 폰트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이 폰트 구글 노트 산스체를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료 유료 범위를 잘못 알고 폰트를 사용했다가 저작권료를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렇게 왼쪽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용됐던 기본 이제 포함된 폰트고, 이것은 구글 노트 산스체.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은 작성할 때 이렇게 올곧게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 이것의 1번과 2번, 3번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보실 때 읽기가 편안한 것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읽기가 아주 편안해요. 하지만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꼬부러져 있고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서 사실 가독성 면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꼬부러진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것은 제목에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올곧게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들어갔죠.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약이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얇고 이것은 두껍게, 이렇게 얇고 두꺼움이 같이 어우러지면 좀 더 이게 폰트가 깔끔하고 더욱더 강조되는 것. 이것은 강조가 되지 않고 이것은 강조가 되는 것을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 중요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 작성할 때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 나타내면서 이렇게 선 같은 것 이용하면 좀 더 폰트가 분위기가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진의 배열이 하단에 들어갔고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다면 사진, 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사진, 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글 이런 식으로
배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좀 더 재미있게 나타낼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렬 같은 경우는 많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폰트를 사용할 때 왼쪽, 중앙, 오른쪽이 있어요. 보시면 적으로 볼 때 왼쪽 정렬이 읽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들어갈 때, 내용이 많을 때는 무조건 1번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용이 적거나 약간 조금 색다름을 나타낼 때는 2번, 3번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많은 내용, 뭔가 가독성 면에서 중요할 때는 꼭 왼쪽 정렬을 사용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심플하다고? 하지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은 잘 없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의 활용도는 일단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은 것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을 빼고는 완성도가 높게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테두리를 가급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사진에다가 테두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진은 이미지이고 선은 그냥 이렇게 일러스트 느낌인데 이게 부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도 있어요. 배경 전체에다가 깔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을 찾아봅시다. 바로 글이 사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경을 여기에다가 검정색 앞에다가 판을 깔아 놓던지, 그래서 배경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사실 제가 그래도 연하게 만든 건데 이것보다 좀 더 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본문을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선을 이용하고 도형 그리고 폰트가 들어갔는데요. 글을 그냥 배치하는 것보다 도형을 이용하면 좀 더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심플한 도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디자인이 자신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하는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사이트를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러스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포인트를 담아두는 것도 좋죠. 포인트를 담아두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렇게 주제에 관련된 것 이렇게 명찰이 있다면 명찰을 달고 사원증이 있다면 사원증을 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글을 입력해 준다거나 이제 포인트를 담아주면 돼요. 예전에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화려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플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료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